제대로 책 읽는 법을 가르쳐주는 핵질문 깨실천 독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독서 수업을 하면 아이들은 선생님 독서는 재미없고 어려워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돌아서면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을 종종 읽는 아이들도 대충 읽다 보니 돌아서면 책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독서 수업이 책은 아이들이 알아서 읽도록 하고 독서 수업에만 너무 치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독서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고민하다 나온 방법이 핵질문 깨실천 독서법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글의 중심 문장을 줄을 치면서 읽습니다. 두 번째,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질문. 세 번째, 책을 읽고 느끼거나 깨달은 점. 네 번째, 책을 읽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고 싶은 점을 책의 위쪽, 옆쪽, 아래쪽 여백에 적으면서 읽는 바로 기록하며 읽기 독서법입니다. 첫 글자만 따면 핵심되는 질문, 깨알 같은 실천 독서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고민하게 된 이유는요. 8년 전부터 독서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보았는데요. 책이 저에게 오랫동안 머물려면 기록하며 읽기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다이어리에 코넬식 정리법으로 왼쪽에는 키워드를 작성하고 오른쪽에는 기록하고 싶은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느낀 제 생각은 파란색으로 적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책은 그냥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 속에 한참 머물러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이걸 학교 독서 수업에도 적용해 보았는데 정말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국어 교과에서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이 있어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환경이라는 주제로 작년과 이어서 하고 있는데 1학기에는 지구를 살리는 기발한 물건 10이라는 책으로 2학기에는 그린 멘토 미래의 나를 만나다라는 책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 내용을 파악하면서 글을 읽는 것입니다. 책은 몇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장은 다시 몇 개의 소제목으로 다시 소제목은 여러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죠. 아이들이 글을 읽을 때 단락마다 하나의 중심 문장을 찾아서 줄을 치도록 했습니다. 중심 문장을 찾기 어렵다면 핵심 키워드를 찾도록 했는데요. 줄 치는 방법도 그냥 밑줄만 치는 것이 아니라 물결 무늬를 치기도 하고 또 핵심어에는 동그라미나 네모로도 하고 번호를 붙여야 하는 것은 번호도 붙이게 하고 꺾음새나 화살표도 이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같은 접속어는 체크 표시를 해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했는데요. 핵심 문장이 어느 정도 찾기 연습이 잘 된다면은 자신의 언어로 그 요약 발표하기 연습도 시켰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기인데요. 질문하기는 글을 읽으면서 궁금한 질문을 책의 위쪽 여백에 적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이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때는 질문의 종류를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학습지를 사용하면 수업 후에 사라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책에 이렇게 중요하고 궁금한 내용을 표시하고 또 적어주면 책은 두고두고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하며 꼼꼼하게 읽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은 다시 공유를 하는데요. 첫 번째, 육각보드를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고 그날 읽으면서 들었던 질문 중에서 하나의 질문을 선정해서 적으라고 합니다. 그 질문들을 동시에 칠판에 붙여서 공유를 하면서 아이들이 친구들이 또 어떤 질문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는데요. 다양한 질문에 아이들이 놀라기도 하고요. 그 질문들 중에 자신이 탐구할 만한 질문을 하나 골라서 탐구 활동지에다가 기록을 하도록 합니다. 질문 탐구지 모습인데요. 자기가 선정한 질문 그리고 그것에 대한 탐구 내용을 자료를 조사해서 과제로 해오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발표를 해서 같이 공유를 합니다. 친구들이 탐구한 내용을 들어보면서 사고의 확장이 이루어지죠.
세 번째는 책을 읽으면서 느끼거나 깨달았던 점을 책의 양쪽 여백이나 아래쪽에 적도록 합니다. 네 번째는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고 싶은 점을 책의 아래쪽에 적도록 했습니다. 질문 깨실천 독서법으로 독서하는 모습입니다. 이 방법으로 하면 학습지를 활용해서 독후 활동에 치중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훨씬 책에 집중해서 읽게 되고요. 제대로 읽는 법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기록들이 고스란히 책에 남아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아이들이 아주 뿌듯해합니다. 아이들이 그 핵질문 깨실천 독서법으로 적은 책 모습인데요. 이렇게 중심 문장도 찾고 질문이나 깨달은 점, 실천한 점을 이렇게 페이지마다 기록을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포스트잇에 여백이 모자라서 포스트잇에 자기 생각을 적어서 이렇게 붙여두기도 하고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어, 비주얼 싱킹 방법으로 그림으로 그 단락의 내용을 자기가 이해한 방법으로 요약을 해서 그림을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이렇게 핵질문 깨실천 독서법으로 수업을 하고 나면요. 선생님, 이제 책 중심 내용을 어떻게 찾는지 알겠어요. 책이 생각보다 재밌네요. 그동안에 문학책만 읽었었는데 비문학책도 이제 읽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변합니다. 문학책 같은 경우는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공감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문학책은 책 페이지마다 뭐 줄을 치면서 기록하며 읽기보다는요, 책 전체를 읽고 핵질문 깨실천 독서법 학습지를 활용해서 책을 읽도록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책에 흥미가 없을 때는 책을 읽는 모습을 그린 작품을 한번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림 속의 주인공인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책 속에 한번 빠져보자고 이야기를 하죠. 책 읽는 모습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괴테의 말 중에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자주 가는 곳, 내가 읽는 책들이 너를 말해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책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말인데요. 아이들한테 핵질문 깨 실천 독서법으로 제대로 책 읽는 법을 가르쳐 준다면 책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